나는 그래도 남들보단 준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계산해보니까 은퇴는커녕 10년도 버티기 힘들더군요. 퇴직을 석 달 앞둔 58세 김성호 씨의 말입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30년 넘게 일했고 아파트 한 채, 퇴직금 예상액 2억 원, 그리고 은행 예금 1억 원. 숫자만 보면 꽤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퇴직을 준비하며 실제 지출 구조를 계산해 본 순간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김 씨는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자녀 둘은 결혼했고 부부는 이제 둘만의 노후를 꿈꾸며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예상 생활비를 정리해 보니 월 350만 원이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120만 원. 나머지 230만 원은 본인 자금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퇴직금 2억 원을 230만 원씩 쓴다면 7년 조금 넘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65세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이 계산이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이라는 가정 아래에서만 성립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3% 수준. 의료비와 식비는 그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죠. 그는 이 계산표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은퇴하면 돈을 덜 쓸 줄 알았어요. 출퇴근비, 회식비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막상 퇴직한 친구들을 보니 돈은 줄지 않아요. 오히려 병원비가 늘고 집에 있으니 냉장고 문 여는 횟수가 2배가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많은 50대가 간과하는 은퇴 후 착시입니다. 일할 때는 지출 구조가 명확하지만 퇴직 후에는 지출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생활비는 고정돼 있고 여가비나 의료비가 추가되죠. 특히 60대 중반 이후엔 건강 관련 지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평균적으로 월 50만 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김 씨는 결국 퇴직 시점을 2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돈을 더 모으기보다 은퇴 후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자가 주택을 유지하되 방 하나를 리모델링해 게스트룸형 단기 임대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4,05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고 그 돈은 전부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의 생활비 완충 자금으로 쌓였습니다. 또한 그는 소비 습관도 바꿨습니다. 퇴근 후에 외식 중심 생활을 집밥 중심으로 전환했고 부부가 함께 하루 10,000원 절약 챌린지를 하며 지출을 점검했습니다. 6개월 만에 월 30만 원의 지출 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은퇴 후 1년에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의 총량보다 돈의 흐름입니다.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어떻게 쓰고 어떻게 줄이며 어떻게 다시 순환시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재정뿐 아니라 심리적인 준비도 중요합니다. 김 씨는 퇴직을 미루며 주말마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간 보내기용이었지만 어느새 그곳에서 새로운 관계망이 생기고 그가 가진 직장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줄어도 의미가 생기니까 불안이 줄어요. 일의 형태는 달라져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큰 안정감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많은 예비 은퇴자들이 착각합니다. 퇴직금과 연금만 있으면 노후는 버틸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속 가능한 지출 구조와 사회적 연결망이 없는 노후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움이 소비로 이어지며 그 소비가 다시 불안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퇴 자금의 계산은 단순히 숫자를 세는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다음 장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얼마를 모았나 보다 얼마를 써야 마음이 편한가, 무엇을 위해 쓰고 싶은가를 묻는 과정이죠. 김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짜 충격받은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앞으로의 20년을 아무 계획 없이 버티려 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계산의 시작입니다. 돈의 총량보다 중요한 건 돈이 나를 얼마나 지탱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 돈으로 어떤 삶을 그릴 수 있느냐입니다. 58세 직장인 김성호 씨는 퇴직을 3달 앞두고 처음으로 자신의 재정을 정리해봤다. 대기업 과장으로 30년 넘게 근무하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고 퇴직금과 예금 합계가 3억 원 정도라면 은퇴 후에도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노후 자금을 항목별로 나누어 보니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의료비, 공과금, 자동차 유지비를 더하니 350만 원이 훌쩍 넘었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120만 원에 불과했다.
그동안 단단히 쌓아두었다고 믿었던 자산은 10년이 지나기도 전에 바닥날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처음으로 노후는 단순히 모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쓰는 구조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많은 예비 은퇴자들이 비슷한 착각을 한다. 퇴직하면 돈을 덜 쓸 줄 안다. 출퇴근이 없으니 교통비가 줄고 회식비나 업무 관련 지출도 사라지니 생활비가 줄 거라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가계부를 써보면 지출의 총량은 오히려 늘어난다. 직장 생활 중에는 일 때문에 소비할 시간이 제한되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고 활동 반경이 줄어든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냉장고 문을 여는 횟수가 늘고 자잘한 지출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무엇보다 건강검진과 치료, 약값 등 의료비가 꾸준히 늘어난다. 60대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월 50만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통계가 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현재의 생활비로 20년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 씨는 퇴직 시점을 미루기로 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가주택의 방 하나를 게스트룸으로 개조해 단기 임대를 시작했다. 한 달에 4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겼고 이는 연금 개시 전까지의 생활비 보완금이 되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소비 습관을 점검했다. 외식 중심의 식습관을 집밥 위주로 바꾸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해지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월 30만 원의 지출을 줄였다. 이런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나가지 않게 만드는 게 제 일이 됐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재정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됐다. 김 씨는 주말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퇴직 후 갑자기 멈춰버릴 일상을 미리 준비하고 싶었다. 그곳에서 그는 전혀 다른 세상과 만났다. 자신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도 활기차게 사는 노인들, 연금이 없어도 지역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는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행복은 금액이 아니라 연결에서 온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역할과 성과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그곳의 관계는 존재 그 자체로 유지됐다. 그는 퇴직 후의 외로움이 가장 무섭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는 순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안정감이 생겼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 후 재정 문제의 본질은 얼마를 모았나가 아니라 얼마를 지속할 수 있나이다. 즉 돈의 총량보다 흐름이 중요하다. 고정 지출을 줄이고 소득원을 다변화하고 소비를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퇴직 직전의 5년은 노후 적응기로 봐야 한다. 이 시기에 수입은 최고조지만 동시에 체력과 사회적 네트워크는 점점 줄어든다. 따라서 퇴직금만을 의지하기보다 연금이자 소액 부업 등 여러 개의 작은 수입줄을 만들어두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의 핵심이다. 또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소비 기준을 미리 재설정해야 한다. 일할 때의 소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면 10년 안에 자산이 급격히 줄어든다. 하지만 모든 계산이 끝나도 여전히 남는 것은 불안이다. 그 불안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위치가 사라지고 시간의 의미가 흐려지며 하루의 목적이 사라질 때 사람은 불안을 느낀다. 김 씨는 퇴직 이후를 일 없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일로 채우는 시간으로 정의했다. 그는 퇴직 후 작게 자문일을 시작했고 그 수입은 크지 않지만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감각이 그를 지탱했다. 결국 은퇴는 경제적 전환이면서 동시에 정체성의 전환이다. 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다. 은퇴 후의 삶을 숫자로만 계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숫자는 냉정하다.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보여준다. 그 계산표 앞에서 김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노후를 프로젝트로 보았다. 지출 구조를 설계하고 소득원을 만들고 일상을 조정하는 장기 프로젝트. 그 과정에서 그는 깨달았다. 은퇴는 불행의 시작이 아니라 계획이 필요한 또 하나의 직장 생활이라는 것을.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상사 대신 스스로가 자신의 상사라는 점이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하다. 준비 없는 은퇴는 누구에게나 충격적이다. 하지만 충격은 늦지 않게 받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김 씨처럼 퇴직 전의 불안을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은 은퇴 후에도 스스로를 재정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와 마주할 용기다. 불안은 외면할 때 커지고 계산할 때 작아진다. 결국 노후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더 많이 벌기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더 많은 재산보다 덜 흔들리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깨달음이 남는다. 편안한 노후는 돈이 만드는 게 아니라 계획이 만드는 것이다. 퇴직을 앞둔 지금이 바로 그 계획을 세울 가장 좋은 시점이다.